말레이시아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여행 다큐멘터리 샵 1호 놀라움과 차이의 나라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현대성과 전통, 야생 자연과 도시 개발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활기찬 나라입니다. 면적은 약 33만 평방킬로미터, 12만 7천 평방마일로 미국 뉴멕시코주와 비슷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하나의 육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 나라는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및 브루나이와 국경을 공유하는 보르네우 섬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를 자랑하며 1억 3천만 년이 넘는 고대 열대우림은 아마존보다도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말레이 타이거, 보르네오 오랑우탄, 피그미 코끼리와 같이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희귀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기후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연중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며 섭씨 25도에서 35도, 화씨 77도에서 95도 사이로 평균적인 기온이 유지됩니다. 흥미롭게도 적도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는 카메론 하이랜즈와 같이 연중 시원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식민지 시대 동안 영국인들이 즐겨 찾던 피서지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전체 이름은 말레이시아 연방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기, 즉 잘루르 깨밀랑, 젤루어 게밀랑은 빨강, 하양, 파랑, 노랑 색깔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민족 국가의 통합을 상징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약 3,400만 명입니다. 인구는 대부분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 주요 민족 그룹은 말레이족 69%, 중국인 23%, 인도인 7%입니다. 공식 언어는 말레이어이지만 영어는 특히 비즈니스와 교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14사바는 협상 대상이 아닌 땅입니다. 북보르네오에 위치한 평화로운 사바는 반세기 이상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필리핀은 19세기 술루 술탄국과의 토지 임대 계약을 근거로 사바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사바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 국가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바는 1963년 말레이시아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투명한 레퍼런덤 과정을 통해 사바 사람들은 강압이나 내부 분쟁 없이 자발적으로 말레이시아와의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술루의 후손들은 말레이시아를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하며 150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부당한 요구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법원의 관할권을 거부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소송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자산이 유럽에서 일시적으로 동결됨에 따라 이 문제는 외교적 지진으로 번졌다. 사실 사바 지역 주민들은 여러 차례의 국민투표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했으며 이는 교육, 의료 및 인프라 개발에서 동기화된 혜택을 누리는 것이었다. 말레이시아는 온건한 입장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필리핀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현대적인 소녀들 샵 13.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전통과 현대의 교차점에 대한 전형적인 예이다. 당신은 전통적인 롱드레스인 바주 쿠룽을 입고 히잡을 쓴 무슬림 소녀가 마철루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술 스타트업에서 현대적인 정장을 입고 나오는 중국 소녀를 만날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여성들은 일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대학에 다니고 정치에 참여하고 심지어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일부 다른 무슬림 국가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말레이시아는 여성 중앙은행 총재, 여성 장관 및 많은 여성 CEO를 보유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여성개발부의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여성들이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꽤 평범하다. 그들은 단 것을 좋아하고 진한 밀크티와 맛있는 전통 요리를 즐긴다. 말레이시아의 대표 음료인 테타릭, 끓어낸 차은 종종 달콤한 연유와 함께 우려내며 프라이드 스낵이나 패스트푸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비만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09년 9월 9일 쿠알라룸푸르의 테오나우 사원에서는 99쌍의 커플이 동시에 결혼하는 대규모 결혼식이 열려 활기차고 의미 있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숫자 9가 장수와 영원한 행복을 상징하는 중국 문화가 가득한 기념식이었습니다. 커플들은 즐겁게 함께 걸어왔고 많은 이들이 행운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빨간 웨딩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우아한 흰색 드레스와 세련된 검정 정장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테오나우 사원은 꽃과 촛불, 축하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주례 스님들의 증인 아래 평생 함께하겠다는 서약이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나누어졌습니다. 99쌍의 커플이 수백 명의 박수 속에서 달콤한 키스를 나누던 순간은 낭만적이고 웅장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즐거운 날 그 이상으로 이 대규모 결혼식은 커플들에게 비용을 절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촉진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행복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이벤트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10일 말레이시아 남성은 세계에서 가장 가족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적용되는 이슬람 법 아래 한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샤리아 법원에 자신의 재정적, 정서적, 도덕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모든 아내와 자녀를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남성의 고유한 점은 아내의 수가 아니라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있다. 이는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가족 중심적인 남성으로 만드는 깊이 뿌리 박힌 원칙이다. 첫 번째 증거는 법적으로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남성이 여전히 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샤리아 사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남성 중 약 2%에서 5%만이 2명 이상의 아내를 두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사업에서 성공한 경우이다. 말레이시아 남성은 단순히 재정적 제공자를 넘어 아버지의 역할을 자녀와 매일 함께하는 여정으로 본다. 그들은 아침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스포츠를 함께하며 매주 가족 구성원과 대화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 전화기와 TV는 없고 오직 경청하는 것만이 있다. 또 다른 명확한 예로 2010년 입소스 아시아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남성이 아시아에서 가장 가족 중심적인 남성 중 하나로 나타났다. 그들은 집을 오래 비우는 대가가 따른다면 승진을 거부할 위향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여전히 어려운 싸움인 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정시에 집에 돌아오고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자녀의 홈워크를 돕는 것이 문화의 일부이다. 하리라야 아이돌 패트리 축제 동안 부모님께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요리하고 청소하는 남성의 이미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이런 남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전 세계 남성들이 배울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일을 하면서 가족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의 숫자 8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샵10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타워 쿠알라룸푸르의 중심부에 2개의 은색 타워가 미래의 신호를 포착하는 거대한 안테나처럼 하늘로 뻗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타워인 페트로나스 타워로 높이가 인상적인 1483피트, 약 452m에 달하며 자유의 여신상 높이의 거의 2.5배입니다. 숀 코너리와 캐서린 제타 존스가 출연한 영화 엔트랩먼트에서 할리우드 스크린에도 등장했지만 실제로 그 아래에 서야만 진정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41층과 42층에 위치한 스카이 브리지로 올라갈 수 있으며 두 타워를 연결하는 유리 다리에서 거의 600피트, 170m 높이에서 쿠알라룸푸르를 감상하며 공중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86층에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높은 곳이 아닌 투타워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분주한 쇼핑센터 중 하나인 서야 KLCC입니다. 6층에 걸쳐 300개 이상의 상점이 들어서 있으며 고급 문화와 일상의 융합지입니다. 루이비통과 롤렉스, 지역 카페까지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서점, IMAX 극장, 그리고 90m가 넘는 유리 터널 위에서 상어와 바다 거북이 헤엄치는 대형 수족관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국제 심포니 공연이 열리는 페트로나스 콘서트홀과 50에이커에 걸쳐 펼쳐진 아름다운 KLCC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일몰을 감상하며 트윈타워를 바라보기 좋은 장소입니다. 샵9 투명한 수욕의 물속에서 멋진 생활을 하는 바하우 라우트 수상마을은 술루해의 에메랄드 빛 바다에 위치해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베니스로 떠오릅니다. 아름다운 수상 가옥들이 물 위에 불안정하게 지어져 있으며 작은 나무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프로 덮인 지붕, 신선한 생선으로 가득한 배, 그리고 투명한 물에 비치는 태양은 세계에 몇 안 되는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생기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상 마을은 동남아시아의 해양 유목민으로 알려진 바우라우트 부족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유목 해양 부족 중 하나로 공식적인 국적이 없고 땅을 소유하지 않으며 거의 평생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바하우라우트는 놀라운 잠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잠수부가 한 번의 호흡으로 5분 동안 수중에 머물거나 2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 자유잠수자에 필적하는 능력. 일부 과학 연구에서는 이들의 비장이 정상보다 50% 더 크게 발달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들이 수중에서 산소를 더 오래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진화 능력으로 신화 속 인어의 꼬리와 유사하다. 그들의 삶은 알람 시계, 자동차 또는 지하철이 없지만 매일 아침 바다 위로 떠오른 해를 보며 일어나고 하루를 멋진 석양이 물 위에 빛을 들이우며 마감한다. 거대한 슈퍼마켓 대신 그들은 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학교 대신 바주아이 아이들은 5살부터 배를 젓고 창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면 걷기 전에 이미 수영을 잘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오전 1시에 열리는 이상한 야시장이 있다. 파사르 카랏, 페서 카렛 또는 러스트 마켓은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 바루에 위치한 독특한 야시장으로 싱가포르 국경 인근에 있다. 이곳은 신선한 농산물이나 새 옷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 아니다. 파사르 카랏은 중고 물품, 골동품, 고장난 물건, 그리고 누군가가 버린 이상한 물체를 전문으로 한다. 지역 주민, 관광객, 골동품 사냥꾼들이 오래된 물건들 속에서 숨겨진 보트레저스를 찾기 위해 모여든다. 여기는 구형 카세트 플레이어, 60년대 벽시계, 회전 전화기, 라디오, 필름 카메라, 금속 간판, 빈티지 장난감, 그리고 오래된 군복까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물건들이 쓸모없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 수집 가치, 향수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 일부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희귀한 그림이나 가치 있는 골동품을 찾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2에서 3말레이시아 링깃, 약 0.5에서 0.7달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적절한 구매자를 찾게 되면 수백, 심지어 수천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단순하며 주로 소형 텐트 가판대, 어두운 조명, 그리고 조용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밤에 열리기 때문에 쇼핑객들은 손전등과 청가방을 가져오고 땅이나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 널브러져 있는 수백 개의 물건을 인내심을 가지고 검색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관광객들에게 이 시장은 전통적인 벼룩시장, 차고세일, 골동품 장터의 혼합 같은 느낌을 주지만 뚜렷한 지역 문화가 드러납니다. 모두가 친근하고 서두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각각의 물건에 작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말레이시아는 점차 세계 최대의 쓰레기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더욱 그러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수십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여 이 동남아 국가를 세계 폐기물의 주요 목적지로 만들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말레이시아는 87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했으며 이는 약 1.9억 파운드에 해당하며 2016년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이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이며 자주 불법적으로 폐기되거나 불법으로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과 수자원에 심각한 오염이 초래된다.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셀랑오르와 페낭의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의 많은 마을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및 암 발생률이 보고되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숫자가 있다. 2023년 유럽연합은 말레이시아에 28만 3천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했다. 이는 6억 2,500만 파운드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수치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입 규정을 강화하고 150개 이상의 불법 폐기물 컨테이너를 강제로 반송했지만 관리의 허점은 여전히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다. 슬픈 현실은 많은 재활용 시설이 허가나 배출 제어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빈곤한 이웃 지역에서 버섯처럼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사는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공공건강 위기의 잠재적인 유발 요인이기도 하다. 6번째는 동남아시아의 자동차의 천국이다.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번창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이 지역에서 2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 되었으며 태국을 제치고 있다. 매년 7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판매되며 국내 자동차부터 고급 슈퍼카까지 다양한 자동차 생태계를 자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자동차 소비 시장이 클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자동차 튜닝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쿠알라룸푸르의 거리에서는 화려한 LED 시스템과 대형 스포일러, 고급 음향 시스템으로 변형된 안다, 토요타, 닛산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자동차 협회와 다양한 튜닝 대회 같은 자동차 애호가 그룹이 자주 열리며 수천 명이 참가자를 끌어모읍니다. 또 다른 독특한 점은 말레이시아의 중고차 가격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자동차에 대한 극히 높은 수입세 때문으로 중고차조차 비쌉니다. 2015년형 토요타 캠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최대 2만 5천 달러에 판매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비슷한 모델이 약 달러만 5천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말레이시아인들은 특히 1990년대 모델인 프로톤 위라 같은 오래된 차량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튜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페라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오너스 클럽 말레이시아 FOCM는 정기적으로 대규모 슈퍼카 이벤트를 조직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4년 5월 이벤트에서 297대의 페라리가 모여 말레이시아에서 동시에 출현한 페라리 수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성 전용 기차칸 말레이시아는 고급 기차 시스템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말레이시아의 철도 시스템은 현대적일 뿐 아니라 인상적인 기록을 자랑합니다. ETS 전기 기차 서비스는 시속 140km, 87마일 위속도를 낼 수 있어 쿠알라룸푸르에서 페낭까지 단 4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혼잡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또한 새롭게 개통된 MRT 푸트라자야 노선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자동화된 기차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 길이는 57.7km, 35.8마일에 이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과들 속에서 말레이시아 기차 시스템을 특별하게 만드는 한 가지 직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전용으로 지정된 핑크색 기차 칸입니다. 맞습니다. KTM 카뮤테르, KTM 코무터라는 가장 인기 있는 기차 시스템 중 하나는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기차 칸을 할당했습니다. 이 여성 전용 기차 칸은 눈에 띄는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명확한 경고 표지가 있습니다. 남성이 우연히 들어가더라도 엄격한 처벌은 없지만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 규칙을 매우 존중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제도는 말레이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본, 인도 및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독특한 문화적 색깔을 더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 전용 기차 칸이 비교적 조용할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그곳이 친구들이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가는 어머니들의 즐거운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곤 합니다. 샵 4계절의 축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및 다양한 민족 공동체가 어우러져 있어 매 계절마다 독특하고 다채로운 음악 축제가 열리며 문화 애호가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1년의 시작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면 가장 인상적인 힌두교 축제 중 하나인 타이푸삼을 준비하세요. 수천 명의 신자들이 쿠알라룸푸르 근처의 바투 동굴로 순례를 떠나며 어깨에 거대한 곡물을 지고 가고 자신의 피부에 금속을 꿰뚫어 헌신을 보여줍니다. 봄이 오면 말레이시아는 음력 새해로 활기를 띠며 중국 공동체에서는 사자춤, 불꽃놀이, 호화로운 연회를 엽니다. 특히 페낭에 있다면 수천 개의 다채로운 등불이 하늘로 날려지는 찹코 마이 등불 축제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잊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5월이나 6월에는 말레이시아 무슬림을 위한 최대 축제인 하리라야 아디 파이트리, 하리라야 이딜피트리, 가 라마단의 끝을 알립니다. 이 시기는 온 나라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는 때입니다. 가족들은 성대하게 연회를 열며 거리에는 연말의 초록색과 노란색 장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도 디바발니 축제는 말레이시아를 빛나는 불빛으로 가득 채우며 수백만 개의 기름등이 밝혀져 빛이 어둠을 이기는 상징이 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새해 축제도 대규모로 진행되며 특히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쇼핑센터가 뉴욕이나 런던처럼 화려하게 장식됩니다. 샵 3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로 방문객들은 현대 도시, 원시 열대우림, 천국 같은 섬,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건축에 열광하는 분이라면 쿠알라룸푸르가 반드시 첫 번째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자리하고 있으며 높이는 1483피트입니다. 두 타워를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의 서면, 도시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는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 수공예품을 쇼핑하거나 잘난 알로르에서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은 타만 나가라 열대우림을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은 1억 3천만 년 이상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 중 하나입니다. 방문객들은 1500피트, 450m 길이의 현수교를 나무 꼭대기 사이로 걸어가거나 순수한 강에서 카약을 타거나 원주율 오랑 아슬리 부족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멋진 해변을 찾고 있다면 9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랑카위를 추천합니다. 이곳은 순백의 모래와 청록색 바다를 자랑합니다. 또한 해발 2170피트, 660m에서 410피트, 125m 길이의 구불구불한 현수교인 스카이 브릿지를 경험할 수 있어 구름 사이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된 말라카를 방문하세요. 이곳에서는 유럽 건축 양식과 중국 스타일이 혼합된 고대의 거리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16세기에 지은 아포모사 요새를 방문하거나 말라카 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며 밤의 경관에 매료되어 보세요. 샵 2 동남아시아의 독특한 맛을 발견하기.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때 절대 잊지 못할 것은 음식입니다. 미식 여행을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의 국적의 자부심이라고 불리는 나시 르막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나시 르막 한 접시는 크리미한 코코넛 쌀, 바삭하게 튀긴 엔초비, 땅콩, 삶은 계란, 오이와 모든 감각을 깨우는 매운 산발 소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맛을 선호한다면 신선한 해산물과 뜨거운 웍에서 나오는 독특한 훈제 맛, 그리고 더 먹고 싶어지는 풍부한 소스를 가진 유명한 볶음국수 요리인 차크에 티오를 시도해보세요. 흥미롭게도 말레이시아는 길거리 음식의 천국으로
복잡한 페낭의 야시장에서 유혹적인 아삼 락사 같은 최고의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쿠알라룸푸르의 노점에서는 향긋한 커리와 함께 제공되는 바삭한 플랫브레드 로티 차나이를 한 접시 2달러에서 3달러 이하의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좋아한다면 말레이시아는 독특한 음료도 제공합니다. 완벽한 거품층이 있는 따뜻한 차테 타레크 한 잔이나 커피와 차를 혼합한 커피참 한 잔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점일 말레이시아의 생활비. 말레이시아는 낮은 생활비와 높은 삶의 질 덕분에 외국인에게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진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말레이시아의 생활비는 라이프 스타일과 선택한 지역에 따라 약 50%에서 60% 더 저렴하다. 말레이시아의 가장 현대적인 도시인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1베드룸 아파트의 월세가 약 50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이며 중심에서 더 떨어진 곳에 살 경우 가격이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 이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주요 도시의 월세 가격의 약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해당한다. 음식 비용도 매우 저렴하다. 식사를 하기를 좋아한다면 캐주얼한 식당에서의 한 끼 가격은 약 3달러에서 5달러이며 좋은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의 식사는 약 20달러에서 40달러 정도이다. 흥미롭게도 말레이시아의 스트리트 푸드는 맛있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다. 나시 레막, 차콰이테오, 로티 차나이 등 각 요리가 2달러에서 3달러 사이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전기, 수도 및 인터넷과 같은 공공 서비스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다. 평균 크기의 아파트에서 전기, 수도, 쓰레기 및 에어컨 비용은 월 약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이며 고속 인터넷 비용은 약 25달러에서 40달러이다. 미국에서 인터넷 비용이 월 60달러에서 100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는 상당한 절약이 된다. 교통비 또한 큰 장점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차 티켓은 한 번 탑승에 약 0.50달러에서 1.00달러이며 무제한 월 전기권은 약 30달러에서 40달러 정도이다. 택시나 그랩과 같은 호출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심 내 여행 비용은 3달러에서 10달러로 미국의 유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한 사람의 월 생활비로 약 10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같은 금액으로는 미국의 많은 주요 도시에서 현대적이면서도 저렴한 아파트를 임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선택지입니다. 이 비용으로 말레이시아가 여행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1이라는 숫자로 댓글 주세요. 아니라면 0이라는 숫자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정말 관심이 있고 방문하고 싶다면 7이라는 숫자로 댓글 남겨주시면 비자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말레이시아의 땅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